안녕하세요 여러분. 몇 주 전에 제가 채용 관련 영상을 올렸잖아요. 그 영상을 통해서 최종으로 저와 함께 일할 분이 뽑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메이크업을 하면서 내가 면접관 입장에서 볼 때 이런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던가 이런 분은 꼭 같이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하더라, 이런 꿀팁들을 몇 개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고, 또 실제 면접 합격하신 분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등등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저는 이 유튜브 채널 안에 PD를 뽑는 직무이기 때문에 모든 면접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게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쟤는 저렇게 생각하나 보다, 이 정도로 그냥 재미로 봐주시면서 뭐 얻어가실 꿀팁 있으시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면접서를 풀면서 동시에 면접 때 좀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깔끔한 메이크업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메이크업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아침에 선크림까지 바르고 출근을 한 상태여서 패드로 좀 닦아보도록 할게요. 웰라쥬 리얼 히알루로닉 블루 토너 패드. 요즘 제가 자주 쓰는 제품이어서 세럼 고침 같은 영상에 많이 나왔던 패드죠. 이렇게 닦아내고 그 다음에 앰플을 발라보도록 할게요. 웰라쥬 리얼 히알루로닉 블루 앰플. 오늘의 광고 제품이지만 아마 제 채널에 출연한 롬앤 제외한 제품들을 줄 세우기를 한다면 최다 출연 제품이 아닐까 생각되는 제품인데요. 오늘은 광고로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 엄청 많이 썼던 제품이에요. 제 얼굴에도 바르기도 했지만 제가 세럼고침같이 게스트분들을 모시는 영상들을 많이 찍잖아요. 근데 출연자분들의 피부 상태가 뭔가 너무 건조하거나 각질이 많거나 할 때 제가 무조건 치트키처럼 꺼내서 써드리는 제품이 이거거든요. 또 제가 영상에는 안 나오더라도 이제 오프라인 행사나 오프라인 강연 같은 거를 간다 할 때도 챙겨가는 기초 제품이 요거예요. 물론 다른 브랜드, 다른 제품도 훌륭하고 좋은 제품 너무너무 많고 저도 너무 잘 쓰고 있지만 얘는 쓰자마자 바로 화장이 잘 먹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초 화장품이에요. 제가 쓰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피부가 나쁘지 않은 상태일 때, 그냥 오늘 같은 날, 요런 날 그냥 괜찮은 평상시에는 이렇게 피부에 바로 덜어서 이렇게 피부 결대로 발라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톡톡톡 두드려서 마무리를 시켜주는, 그냥 간단하게 쓰는 방법. 평소에 저는 이렇게 써주고 있고요. 이렇게 물처럼 가벼운데 이게 딱 이렇게 바르면 되게 촘촘하게 흡수가 되는 느낌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빠르게 쏙 흡수가 된 다음에 겉은 쫀쫀하게 마무리가 되고 피부 속은 되게 촉촉한 느낌이에요. 저는 그래서 평소에 그냥 데일리 케어 할 때는 딱 이 정도로 그냥 발라서 두드려서 마무리 해주는 편이고요. 이렇게 한 번만 발라줘도 속 건조가 바로 케어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 피부가 오늘 너무 난리가 났다, 뭐 각질 파티가 일어났다거나 뭐 외부 환경으로 인해서 뭐 환절기 같은 걸로 인해서 피부가 갑자기 뭔가 응급 상황이다, 와 내 피부 어떡하지? 그런 날 있잖아요. 그런 날은 이제 여기서 한 단계를 더 추가를 해줘요. 여기부터 이제 활용법인데요. 준비물은 이 블루 앰플 그리고 오겹 화장솜입니다. 이렇게만 있으면 돼요. 이거는 광고를 떠나서 여러분 피부 화장 안 먹거나 환절기 때 피부가 난리 난 날 이 방법은 정말 꼭 따라해보세요. 이렇게 오겹 화장솜을 푹 적셔줄게요. 이렇게 푹 적셔서 흐물흐물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뭐 나는 지금 볼 쪽에 지금 난리가 났다 하는 부분은 그 부분 위주로 붙여주시면 돼요. 저는 오늘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다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 장을 떼어내시잖아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살짝 힘을 주면 얘가 늘어나요. 그 상태로 이렇게 붙여줍니다. 늘려서 이마에 또 역시 떼어서 늘려서 코는 조금 더 늘려서 이렇게 콧망울까지 해서, 그 다음에 좀 덜 적셔진 부분은 있죠? 그 부분은 이렇게 한 번 더 해서 포이드로 한 번 더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굴곡진 부분 같은 부분. 이 상태로 한 10분 정도 있으시면 되거든요. 이거는 제가 제 피부에도 많이 하는 방법이기는 한데 제가 메이크업을 해드릴 때 쓰는 약간 저만의 영업 비밀? 비장의 무기? 치트키? 그런 느낌의 방법이에요. 저는 왜냐면 제가 세럼 고침이나 그런 메이크업 강연을 하러 가면 저에게 메이크업을 받으러 오시는 분의 피부 상태를 모르고 가는 경우가 99%거든요. 너무 당연하게도. 좋은 경우도 물론 많이 있으시지만 대부분 좀 각질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미 오시면서 좀 피부가
바람을 맞거나 해서 상해서 오시는 분이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피부 화장을 뭐를 발라도 다 뱉어내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이 방법을 해주면 무조건 피부가 좋아져서 화장이 잘 먹을 수밖에 없는 피부가 돼요. 제가 딱 이거를 해드리고 크림까지 발라서 마무리를 해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피부를 한번 만져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이렇게 본인 피부를 만져보시고도 다들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자기 피부가 이럴 수 있냐면서. 진짜 겉은 엄청 촉촉하고 쫀쫀하면서 속으로는 속당김이나 속건조 같은 게 아예 안 느껴지는 그런 피부가 돼요. 그래서 중간중간 이렇게 충전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머리 말리면서도 많이 이렇게 해줘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가능한 이유가 보시면 얘가 용량이 진짜 커요. 이게 용량이 100ml거든요. 보통 앰플은 커봤자 50ml, 30ml 이 정도인데 얘는 진짜 완전 대용량 100ml예요. 보통 앰플을 이렇게 헤프게 쓰면 솔직히 좀 아깝잖아요. 근데 이거는 용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막 많이 발라줘도 용량이 금방 줄어들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이번에 올리브영 불프 세일 기념으로 이렇게 1+1 더블 기획으로 나왔는데 얘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얘가 29,500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획팩을 뜯어보면 얘는 이렇게 75ml짜리 2개가 들어있는 기획팩이에요. 이게 2개를 합치면 150ml잖아요. 근데 29,500원에 150ml면 진짜 말도 안 되게 저렴한 거거든요. 저는 이거 이제 광고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보다 먼저 웰라조 측에서 이제 올영 불프 세일로 이거 1+1 기획해가지고 29,500원에 팔 거예요 라는 정보를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이잖아요. 제가 그거를 듣자마자 진짜요? 이거 수량 많아요? 품절되는 거 아니겠죠?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저도 이거를 지금 쟁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진짜 이거는 올영 세일 필수품이에요. 저도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저도 사러 갈 거예요. 특히 요즘같이 날씨 쌀쌀해지고 하면서 속건조 느끼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 진짜 한번 꼭 써보세요. 올리브영 세일할 때 무조건 쟁여야 되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말하다가 10분 정도가 지났으니까 한번 떼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떼어내고 이거를 버리지 마시고 일단 이렇게 가지고 계세요. 피부 결대로 가볍게 이렇게 쓸어주시고 마지막으로 흡수를 시켜줍니다. 방금 이 과정에서 각질이 있으셨던 분들은 각질이 불어나면서 깨끗하게 닦이면서 수분이 충전되게 되고 수분이 부족하셨던 분들은 속까지 수분이 꽉 채워지게 돼요. 제가 자세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지금 겉과 속이 수분이 꽉 차있기 때문에 크림 단계는 그냥 가볍게 바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웰라쥬 리얼 시카 카밍 95 크림. 이것도 제가 강연 다닐 때 많이 갖고 다니는 크림인데 정말 딱 무난하게 쓰기 좋은 제품이에요. 저는 한 요 정도만 짜서 크림은 그냥 비벼서 잘 채워놓은 수분을 그냥 더 날아가지만 못하게 잠궈주는 느낌으로 이 정도로 가볍게 발라줍니다. 앰플로 수분을 이미 꽉 채워놨기 때문에 크림까지만 엄청 정성스럽게 여러 겹 쌓아서 바를 필요가 없어요. 이 정도로 하고 이렇게 두드려서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피부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헤라 실키 스테이 롱웨어 파운데이션 요거랑 그다음에 스파츌러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 며칠 전에 함경식 쌤에게 직접 배웠던 싹 제가 피부 화장을 하면서 한번 면접 썰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너무 떠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떨리는 거 저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떨릴 때 제가 심호흡을 한번 해도 될까요? 라거나 아니면 제가 물을 한 잔 마시고 해도 될까요? 차라리 이렇게 양해를 구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떨리다 보면 막 횡설수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차라리 떨릴 때는 횡설수설 하는 것보다 심호흡으로 조금 더 차분하게 내가 조금 차분해질 때까지 나를 좀 다스리고 물 한 잔을 마셔도 되겠느냐고 물어보는 게 훨씬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면접에서 자기의 역량을 못 보여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다 떨려서잖아요. 제가 아무리 떨지 마세요 라고 하신다고 어떻게 안 떨리겠어요, 그게. 긴장을 스스로 푸는 것을 연습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도 면접에 와서 떨린다는 이유로 그분의 역량을 다 보지 못하면 저도 되게 손해거든요. 그분도 보여주지 못한 게 너무 싫으시겠지만 저도 그분의 역량을 다 보지 못하는 게 너무 슬프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떨린다는 이유로 역량을 다 보여주지 못하시는 게 너무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꼭
떨릴 때 어떻게 하면 좀 덜 긴장이 좀 풀릴지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면접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떨리는 게 정말 이 면접 성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최소한 저는. 떨린다고 해서 이 사람 너무 떨었으니까 감점 이런 거는 저는 정말 전혀 없거든요. 근데 이런 건 있을 수가 있죠. 너무 떨려서 그러신 거겠죠, 아마도. 떨려서 막 횡설수설 해가지고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얘기가 산으로 간다거나 이제 그런 거는 면접 성적에 반영이 되겠지만 목소리가 막 떨리고 그냥 그 떨린다는 사실만으로는 저는 이 사람은 별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더 마음 편하게 면접에 임하실 수 있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조금 떨리면 이분이 되게 진심이시구나, 그래서 떨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요, 떨리는 거에 대해서. 집에 가서 막 다들 내가 왜 이렇게 떨었지? 막 이렇게 자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여러분, 며칠 전에 저 이 스파츌러로 베이스 메이크업 하는 거 한경씨 선생님께 직접 배워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피부 표현 너무 잘 되지 않아요? 이게 물론 제가 기초를 완벽하게 딱 촉촉하게 겉과 속의 수분을 딱 잡아놔서 그런 것도 있고, 이 스파츌러로 하니까 진짜 얇게 베이스가 잘 쌓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취업을 하시는, 직장을 구하시는 분들이지만 회사 입장에서도 좋은 사람을 구하는 게 정말 힘든 일이고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도 오시는 분들이 정말 역량을 잘 보여주시고 가셨으면 좋겠는 마음인 거는 아마 어디나 다 공통적으로 똑같으실 거예요.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가면 조금은 덜 떨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여기 조금 커버할 부분은 쿠션으로 커버를 조금만 더 세심하게 해줄게요. 근데 요즘에 저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면접자 분들 얼굴을 볼 수가 없잖아요. 다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그래서 눈밖에 못 본다는 게 너무 당연한 거지만 지금은 되게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사람이 대화를 하면 그 사람이 풍기는 분위기를 보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뭐 눈빛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쓰는 얼굴 근육이나 이미지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분위기들이. 근데 지금은 그거를 눈으로밖에 못 보기 때문에 저는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 중 하나였어요. 이번에 면접 보시는 분들도 얼굴을 모르잖아요. 눈밖에 못 봐서.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어요. 꿀팁 아닌 꿀팁을 드리자면 지금은 눈밖에 못 보기 때문에 이 최대한 눈을 사용한 어필을 많이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정말 내가 가고 싶은 회사다 한다면 이 눈빛으로 간절함을 보낸다거나, 아마 아이 컨택 자체가 조금 어렵고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순간만큼은 내가 정말 간절하다면 면접관 분들과 아이 컨택도 한 번씩 하고 눈으로 좀 간절함을 어필을 하고 그런 게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곳이라면. 파우더로 한번 싹 정리하고 눈화장 하면서 좀 더 얘기해 볼게요. 저는 이랬을 때 이분과 함께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례인데요. 제가 오히려 면접자 분들을 보고 배운 것 중 하나인데요. 만약에 내가 진짜 가고 싶은 회사다, 진짜 함께 일을 하고 싶은 회사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그런 회사라고 했을 때 면접장을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할 걸 이라는 경우가 분명히 생기실 거예요. 그러면 너무너무 아쉽잖아요. 그럴 때 저는 메일이라도 한 번 더 보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너무 긴장해서 너무 떨려서 이런 대답을 못했다, 그래서 너무 아쉬워서 메일로라도 뭐 보내드린다. 물론 회사에 따라서 그 메일을 뭐 읽지 않으신다거나 아니면 그 면접에서 메일 내용은 아예 제외하는 회사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얘기 이제 제 얘기하는 거니까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그 메일을 받았을 때 오히려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는, 물론 그분이 저희 회사와 맞지 않는 분이시지만 그 메일을 보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 마음이 갑자기 180도
달라지지는 않죠. 근데 이제 좀 고민 중이었거나 뭔가 저도 조금 아쉬운 그런 상태에서 그런 메일을 받게 되었을 때 한 번 더 그래도 생각은 하게 되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도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만큼 회사에서도 좋은 사람을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분의 역량을 면접에서 다 발휘를 하지 못하는 게 저도 너무 안타까워요.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역량을 갖고 계시는 분인데 너무 긴장해서 떨려서 아니면 까먹어서 그 역량을 막 5밖에 발휘를 못했어. 그러면 저 입장에서도 10의 역량을 가진 사람을 그 면접 때문에 놓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역량을 어필을 하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뭐 그렇게 내 시간과 내 정성을 쏟아서 내가 진짜 가고 싶은 회사다, 내가 정말 함께하고 싶은 조직이다 라고 한다면 저는 그 정도의 정성을 보이는 거는 아깝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메일을 저번이랑 이번이랑 해서 총 2번을 받아봤어요. 이제 그날 돌아가시면서 메일을 보내셨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런 대답을 못해서 나의 역량을 다 보여주지 못해서 이래도 될지 모르겠지만 메일을 보낸다라고 하시면서 그런 되게 진정성 있는 그 메일을 보내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분을 그때도 뽑지 않기로 결정을 해 있어서 그분을 뽑지는 않았지만 그 메일을 보고 저는 정말 진심으로 이분이 우리와는 잘 맞지 않았지만 잘 맞는 곳에서 정말 일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함께 정말 마음속으로 응원을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분은 사실 거의 이제 뽑을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고민 중인 상태에서 그런 진정성까지 보여주시고 하니까 한 번 더, 2번 더 다시 들여다보고 조금 더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또 만들어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모든 회사에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그냥 쟤는 저런가 보다, 뭐 저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나 보다 정도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 쉐딩 이걸로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첫 인상이 중요한 자리 있잖아요. 면접도 마찬가지고 뭐가 있을까? 뭐 소개팅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첫인상이 결정되는 그런 자리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자리에서는 진짜 가장 무난한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메이크업도 정말 딱 무난하게 뭐 하나 과하지 않게 튀지 않게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왜냐면 상대에게 잘 보이는 자리에서는 상대가 어떤 취향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정말 딱 중간으로. 그리고 섀도우는 제가 요즘에 최근 빠진 섀도우죠. 이 샤넬 섀도우 이거 써보도록 할게요. 그냥 정말 저와 잘 어울리는 무난한 색구성이에요.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걸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뭐 준비해 오신 자기소개 있으시면 자기소개 짧게 부탁드릴게요. 이게 이제 면접의 거의 첫 질문이니까 이걸 드렸을 때 이번에 이제 우리 함께 하시기로 하신 분의 자기소개가 저는 굉장히 짧으면서도 기억에 잘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자기소개를 좀 짧으면서도 되게 딱 임팩트 있게 각인될 만한 자기소개를 잘 준비해 가시는 게 좀 유리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딱 자기소개가 그분이 입을 떼시는 그런 첫 인상, 첫 순간이잖아요. 자기소개를 조금 더 임팩트 있게 하시는 분들은 조금 그 키워드로 기억이 나요. 아, 그때 자기소개 때 이렇게 말하셨던 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임팩트 있게 기억에 남기는 하거든요. 이번에 저희와 함께 하기로 된 최종 합격하신 분의 자기소개도 저는 너무 기억이 남는데, 저는 개코의 오픈 스튜디오 팀과 함께 골드 버튼을 언박싱 해보고 싶은 누구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 골드 버튼이라는 키워드를 넣으셔가지고 자기소개를 한 게 저는 굉장히 임팩트가 있더라고요. 이제 면접이 끝나고 면접관들끼리도 이제 이분이 어땠다, 저분이 어땠다 이제 항의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때도 다들 똑같이 골드버튼 언박싱 얘기하신 분, 이런 식으로 계속 한 번 더 어필이 되는, 그래서 뭔가 그 원하는 회사에 맞는 짧고 간결한 그런 자기소개, 딱 나의 강렬한 첫인상을 줄 수 있는 자기소개,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자기소개만 잘한다고 그걸로 합격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식의 한 번 더 어필들이 쌓여가지고 이제 최종 합격까지 같이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뭔가 그런 단어나 무엇인가로 나를 어필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지만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면접이 진짜 짧은 시간이잖아요. 짧은 시간 안에 나를 다 보여주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주어진 시간 안에 나를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단어라든지 나를 잘 어필할 수 있고 나를 잘 나타낼 수 있는 걸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저번에 리뷰에서도 얘기했는데 저는 이 어두운 색깔 이거가 되게 별로거든요. 그래서 이거 말고 어두운 색은 여기 제가 자주 쓰는 말린 메밀꽃 이걸로 너무 아이라인만 동동 뜨지 않게 살짝 풀어줄게요. 그리고 나머지 펄들이나 이런 거는 안 하고 그냥 깔끔하게 끝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서 마스카라만 바르고 끝낼게요. 제가 평소에는 애교살에 좀 펄도 바르고 하는데 오늘은 그냥 딱 깔끔한 인상만 줄 수 있게 정말 그냥 취향을 타지 않는 정말 무난한 그런 메이크업이 컨셉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바르고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는 이번 면접 때 놀랐던 것 중 하나, 제가 저번 채용할 때까지만 해도 이력서를 노션으로 제출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거든요. 한 분도? 근데 이번에 이제 2년 만에 1년 반 만에 채용을 하는 거였는데 이력서를 노션으로 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많이 계속 이 이력서도 변화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고로 저는 이력서의 양식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물론 이게 좀 보수적인 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저 며칠 전에 약간 인터넷 논란 이런 걸 저희 직원분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 IT 업계였나? 거기서 이력서를 한글 파일로 냈다. 그래서 그런 한글 파일을 그냥 읽지도 않고 폐기를 했다. 그게 이제 맞는 거냐 아닌 거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도 가끔 진짜 한두 분 정도, 한 분 정도 한글로 이력서를 내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해요. 근데 저는 그거를 뭐 읽지 않고 폐기하진 않고 다 읽어보기는 하는데 어쨌든 저희도 약간 창작을 하는 직무이다 보니까 사실 한글 파일은 저도 약간 조금 물음표이긴 했거든요. 이제 그 한글 파일이어서 떨어진다 이런 거는 없지만 그래서 지원을 하실 때 좀 그런 것들을 고려를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특히 만약에 개발자 직군이다. 그러면 한글 파일을 쓸 일이 아예 없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도 한글 파일을 쓸 일이 아예 없거든요. 아예 뷰어를 다운받아서 그 파일을 옮겨서 읽고 그랬는데 좀 그런 것들도 좀 신경을 쓰시면 취업에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이거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면접에서 떨어지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이제 그 떨어지신 분들의 이유가 다 있거든요. 이력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이유, 제가 이제 그분을 불합격을 한 이유가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로 그러니까 면접을 정말 잘 준비해 오시고 열심히 준비해 오시고 이런 분들이신데 떨어져야 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그 이유를 너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다른 데서는 꼭 직보를 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이 막 드는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다 잘했는데 너무 아쉬운 부분들,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안 그러시면 더 빨리 취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인데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실례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혼자 생각을 하고 그냥 이제 불합격이시다, 아쉽다 이렇게만 이제 메일을 보내고 끝내는데 그런 거를 아시는 게 당연히 싫으시겠죠? 그냥 당신은 불합격입니다 이러고 끝나는 게 더 나으시겠죠? 왜냐면 저는 약간 피드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거든요. 내가 떨어졌으면 왜 떨어졌는지, 그래야 다음부터 그 실수나 그런 것들을 반복하지 않을 텐데 그게 이제 그걸 모르는 상태이면 계속 반복하고 성장하는데 그게 지장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만큼은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또 그게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나는 그렇게 듣고 싶지 않다. 네가 뭔데 나한테 그걸 얘기해 주냐. 이런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그런 것까지 굳이 막
감안하면서까지 또 말씀을 드릴 이유는 없기 때문에 이거 한번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가고 싶었던 회사 아니면 그냥 내가 지원했던 회사에 떨어지는 이유가 궁금하다 vs 필요 없다, 알 필요 없다, 오히려 기분만 나쁘다. 어딘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얘기를 들으면 오히려 다음 면접 볼 때 도움이 된다 파, 오히려 아니면 그 반대는 어차피 회사마다 나랑 맞는 회사가 다 다른데 네 이유는 별로 궁금하지 않다, 너희 회사의 이유는 별로 궁금하지 않다 파, 이렇게 좀 나뉠 것 같긴 하거든요. 저는 진짜 호기심쟁이기 때문에 저는 떨어졌다면 그 떨어진 이유가 너무 궁금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서 그게 만약에 납득이 되는 이유라면 아 다음부터는 뭐 이러지 말아야겠지라는 결론이 나오거나 아니면 아 그냥 여기는 나랑 안 맞았구나, 이게 이런 게 이유가 될 수도 있구나라고 그냥 치울 것 같거든요.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는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저의 기존 구독자이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물론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특히 구독자분들이 저에게는 또 소중하신 분들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막 그 제가 뷰티 인강이나 이런 걸로 막 알려드리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것도 알려드리고 싶은 거죠.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했습니다. 요거 제가 자주 써가지고 여쭤보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요거는 어디 거지? 오아 뿌띠컬링 제품이에요. 블러셔는 요거 써볼 거예요. 오늘 정말 그냥 무난하고 차분한 블러셔 3C 페이스 블러쉬 피그 다이브. 요거는 저희 샘플 브러쉬였고요. 이거 생각보다 발색이 조금 진하게 올라올 것 같네. 블러셔도 진짜 연하게 발라줄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앞볼 위주로. 근데 저는 사람을 이제 채용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 사람과 사람이 함께 만나는 일은 진짜 저는 온 우주가 도와야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악연이라고 할지어도 뭔가 온 우주의 기운이 다 맞닿아야 비로소 어떤 한 사람과 어떤 한 사람이 인연이 되어서 만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 연인 관계일 수도 있고 뭐 상사와 부하의 관계일 수도 있고, 저는 모든 인연이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람이 뽑혀서 오는 것도 정말 엄청난 기운이, 엄청난 타이밍과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져야 비로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제가 채용 공고 영상을 그때 올렸는데 어떤 분은 딱 그 시기가 구직을 하고 있는 시기였어. 이 타이밍이 딱 맞아 들어가야 일단 1차로 이력서라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와 일을 하고 싶어도 내가 이미 이전 직장에 취업을 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라고 하면 이제 그건 지원조차도 못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 첫 번째 타이밍이 맞는 게 정말 너무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서로 좋은 인재가 따로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 타이밍부터가 맞지 않으면 아예 만날 수조차 없는 그런 사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면접을 봤어요. 뽑아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나중에 생겨요. 이제 면접을 보고 이제 끝까지 오고 하다 보면 이제 불합격 사유를 이제 저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2년 전이었으면, 2년 전에 개코팀의 상황이었으면 저분이 딱 맞는 분이었겠다. 근데 2년 전과 지금은 다른 상황이니까 이제 이분은 우리에게 지금 맞는 인재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분의 뭐 실력이 안 좋아서, 인성이 별로여서 안 뽑혔다기보다는 시기가 지금의 나의 시기와는 맞지 않는 인재이기 때문에 이제 최종적으로 함께 할 수 없는 분이 또 생기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딱 이 회사가 이 시기에 필요로 하는 인재, 그 시기에 구직을 하고 있던 어떤 분의 모든 기운과 모든 타이밍이 다 맞아서 함께 일을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들어오시는 한 분 한 분이 그래서 더 좀 소중한 인연이라고 생각이 들고, 정말 잘 맞아서 우리가 잘 서로 노력을 해서 잘 맞춰서 정말 오래오래 같이 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저는 결혼을 한 사람이잖아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전 연애가 이 정도에 끝나서
연애 공백기를 갖고 그 사람도 하필 전 연애가 이때 끝나가지고 이때 공백기를 가져서 딱 솔로일 때 정말 온 우주의 기운이 맞아떨어져서 둘의 솔로인 기간이 겹쳐서 그리고 이 둘의 서로의 사정이 잘 맞아서 연애를 시작하고 모든 상황이 다 준비가 되고 나도 준비가 되고 그거에 맞게 좋은 사람이 나타나고 이게 다 저는 뭔가 다 타이밍이 다 따따딱 맞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면접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 아까 그 컬러 립밤을 발라놔가지고 요거 지우고 입술 커버 다시 하고 이 위에다가 입술까지 발라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과 사람의 인연에 되게 의미부여도 많이 하는 편이고 저는 약간 운명론자이기 때문에 그런 만남들이 다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하필 이 시기에 이 상대방이 하필 그 시기에 우리가 만났다. 정말 이거 기적 같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상대방을 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나쁘게 얽히더라도 그런 적이 별로 없긴 하지만 악연이어도 뭔가 이것은 내가 결국에는 어떤 운명의 무언가에 도달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과정 중에 하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과정을 거쳐야 끝내 어떤 운명적인 어떤 거에 도달을 하겠구나 이렇게 좀 정신승리를 한다고 해야 되나? 왜냐하면 악연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하다못해 이런 사람은 나중에 걸러야지 라던가 그래서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다 그러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 잘못이었을까 이렇게 자책을 하기보다는 나에게 조금 더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그 과정 중에 이게 하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마음이 편하시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저는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먹을수록 진짜 그때 한순간에 그런 선택이나 그 선택으로 인해서 만나는 사람들, 만나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다 진짜 운명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남편이랑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만약에 20대 초반에 만났더라면 지금까지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남편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자기가 나를 별로 안 사랑했을까? 왜냐면 자기는 그때 공부에 완전 치여있는 고시생이었고 또 저는 조금 더 자유로운 영혼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들이 맞지 않아서 우리는 결국에 20대 초반에 만나더라도 영원할 수 없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저희끼리 막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만났을 때는 저 자체가 되게 안정적일 때였고 남편 역시 시험도 합격하고 이제 정말 자유가 주어진 그럴 때였고 이렇게 뭔가 자유와 여유와 사랑이 넘칠 때 만나니까 서로 더 노력할 수 있고 서로 더 사랑을 할 수 있고 이 기운이 다 맞아 떨어져가지고 만나서 결국에 뭐 이 결혼이라는 큰일까지 해내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 채용을 하면서도 그런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립 라인은 하트 퍼센트 피치 베이지. 여러분 그리고 저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맨날 저한테도 진짜 많이 하는 말, 댓글에 진짜 많이 달리는 거 입술 뭐 바르셨어요? 이거잖아요. 제가 지금 몇 년 동안 이 똑같은 스튜디오 앞에만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스튜디오를 좀 박차고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저도 이제 더 큰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거든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눈 마주치는 분께 오늘 입술 뭐 발랐어요? 그래서 입술을 뭐 발랐는지 파우치를 꺼내서 알려주시는 그런 콘텐츠인 거죠. 어때요? 재밌을까요? 왜냐면 저는 평소에 제가 MBTI가 N이 들어가잖아요. N이 들어가서 그런지 호기심이 진짜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나다니는 사람이 어떤 노래를 듣고 있는지, 점심을 뭐를 먹었는지, 그 차는 왜 사게 됐는지, 그것은 왜 입고 나오신 건지 이런 게 엄청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지금 바르고 있는 그 섀도우가 뭔지, 입술이 뭔지 너무 저는 궁금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밖으로 나가서 대놓고 물어보는 컨텐츠인 거죠. 지금 입술 뭐 바르셨어요? 물론 출연하고 싶으신 분들만, 무조건 카메라를 들이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사전에 한번 이렇게 여쭤보고 승낙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그리고 뭐 마주치시는 분들에게 뭐 롬앤 선물도 한 번씩 드리고. 입술 발라볼게요. 이런 색깔.
그래서 지금 새로 오신 분들 오시고 하면 조금 더 디벨롭 시키고 조금 더 현실화 가능하게 만들어야 될 거긴 한데 한번 여러분께 먼저 어떤지 여쭤봤습니다. 엄마 이거 생각보다 너무 핑크하네? 입술 딴 거 바를게요. 그래서 뭐 홍대를 가거나 뭐 성수를 가거나 그런 좀 뷰티에 좀 일가견이 있으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있잖아요. 아니면 뭐 올리브영 어워즈 그런 행사장을 가거나 해서. 근데 실내는 또 마스크를 껴야 되니까 안 되겠죠? 그런 데 가가지고 이제 곱게 입술을 바르시는 분들에게 입술 뭐 바르셨어요? 이제 조세호님처럼 자기 백처럼 백 들고 다니면서 롬앤 거 나오면 선물도 하나 드리고 브랜드 떠올라서 아이디어를 지금 하나 저장을 해놓고 이제 새로운 PD님 오시면 그걸로 한번 디벨롭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시간이 별로 없는 게 이제 곧 춥잖아요. 이제 곧 추워지면 바깥에서 또 이렇게 붙잡아두고 말씀을 오래 하는 게 좀 힘들어지잖아요. 지금이 딱 적기기는 해서 이걸 빨리 하고 싶은데 또 다른 일도 있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이거를 막 고민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때여서 여러분께도 한번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어떤지. 근데 저만 궁금한가요? 저는 진짜 길거리에 나가면 그 한 명 한 명의 인생이 되게 궁금한 적이 많거든요. 지금 저 일을 하시는 저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오시고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사실까? 그리고 막 첫 차 타면 저분은 왜 첫 차를 타셨을까? 뭘 하다가 첫 차를 타셨을까? 뭐 이런 생각들. 생각보다 입술이 좀 쿨해서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막 많이 덧바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에스쁘아 코넬리아 얘까지 좀 발라서 덮어줄게요. 이런 색이고요. 이거는 그냥 덮어주는 용도로만 좀 차분하고 깔끔한 이미지를 주는 립 메이크업으로. 제가 방금 말한 이 콘텐츠에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와서 제가 그걸 채택하게 된다면 제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뭐 제목이 되어도 좋고 뭐 더 디벨롭된 아이디어여도 좋고. 옛날에 오히려 라떼는 엠넷 같은 데서 그런 스트릿 예능 같은 거 많이 했거든요. 막 마이크 들고 나가가지고 지금 입고 계신 옷 뭐 그 옷 왜 입고 계시죠? 이런 거 되게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예능, 그런 스트릿 예능 같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겠죠? 아무튼 이렇게 메이크업을 끝내고 좀 메이크업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